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3과목 토픽 1부터 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은 1장의 이제 직무윤리부터 9장의 분산투자기법까지 과목이 세부 과목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3장까지는 윤리 규정,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법률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이런 것들도 없고 뭐 수학적인 베이스를 한 그런 이제 이해도 없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 관련된 규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 이제 외울 게 많죠. 외워야 될 내용들은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우리 좀 머리 용량이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뒤에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론 부분을 공부하시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지겨워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돼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제 포인트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고 만일에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는 그거 외에 추가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가 공부하고 인지했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이해 안 되도록 뭐 도저히 이게 뭔 소리지? 막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저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범위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찍어야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70점만 획득하면 되잖아요. 너무 깊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은 조금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정리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세요. 내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책임질래요? 제가 뭐 책임질 수도 없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고 해가지고는 합격이 안 된다니까요. 안 외워진다니까요, 일단. 예, 외워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픽 1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무 윤리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고객의 재산을 맡아서 이거를 재산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을 우리 고객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임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받은 재산이 사실 내 건 아니잖아요. 고객의 돈인데 내 돈을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수수료를 받고 보수를 받고 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내 거 아닌데 그냥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뭐 대충 굴리다가 뭐 수익 나면 좋고 안 나면 할 수 없고 뭐 예. 뭐 그냥 뭐 이거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 신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누가 위임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투자하지.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고도의 윤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 윤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들만을 설명하고 강조해가지고는 이게 사람이 잘 안 따르잖아요. 윤리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어떻게 보면 법인 것이고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처벌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런 고객의 재산을 다루는 투자자산운용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죠. 과거처럼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무윤리도 필요하고 관련된 법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우리가 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자체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직무윤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뭐 직무윤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잠깐 뭐 아까 전에 보셨던 거 볼까요? 이제 직무윤리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구가 금융당국이 결국 금융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행기관이 이제 금융감독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들끼리 일종의 이제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국금융투자협회. 그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가 윤리, 법규, 규정, 윤리, 법률, 규정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니까 먼저 공부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직무윤리다. 네, 그 직무윤리가 필요한 그리고 직무윤리가 이제 강조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는 윤리의 시대다. 비윤리적 기업은 퇴출되네요. 윤리적이지 못하면 밑에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 평판하고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저 기업은 저 금융 기관은 비윤리적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비윤리적인 기업은 결국 퇴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 발전을 하려면 윤리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게임의 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는 법제의 공정뿐만 아니라 윤리 기반이 전제돼야 된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돼요.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게임의 룰이 있지만 게임의 룰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선수대에서는 우리가 비난하고 경우에 따라 퇴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의 룰에서는 윤리 기반도 전제가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이제 조직과 구성원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자긍심도 가지고 이 기업에 계속 몸담고 싶다. 네, 이 기업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도 커지면 성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경영 성과가 개선이 되고 결국 기업의 이익,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이 온다. 윤리적인 기업에게 경제적 이득도 돌아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대리인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유용한 수다. 제가 대리인 비용은 인문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는 주체와 수탁을 받는 주체, 즉 우리한테 돈을 맡기는 고객과 고객의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이 펀드 매니저인 투자자산 운용사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대리인 비용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감시 비용이라든지 확증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네. 고객이 금융회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감시 비용. 네.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 확증 비용.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거기서 말하는 대리인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뢰가 있다. 금융회사가 상당히 윤리적이다. 그럼 굳이 그렇게 감시 비용 많이 지출하면서 감시할 필요도 없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는 착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고 확증 비용 많이 발생시킬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 그다음 평판. 개인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평판이 나빠지겠죠. 이걸 회복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
지금 금융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신용이죠. 신용에 출발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믿고 내가 돈을 맡기지? 우리가 예금을 하는데도 겁나지 않으세요? 내가 돈을 맡겼는데 내 돈을 받은 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업은 대출이 되었든 예금이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신용이 붕괴되면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은 윤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 그 다음에 이건 무형의 자본, 신종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자본입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무형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 임직원의 위험은 거래 비용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임의매매를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윤리적인 금융회사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형사벌 규정이 있거든요.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융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과징금이나 배상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배상금이나 보상금, 그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이 금융회사를 찾는 고객에게 떠안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 몰래 수수료율을 좀 올린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손실을 우리 다른 기타 고객들에게 넘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거래 비용을 크게 하는 건데 직무윤리를 강화시키면 이런 거래 비용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직무윤리 수준도 고도된다.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엔터키 잘못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원래 배당금이 뭐 몇백만 원 단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엔터키 잘못 눌러가지고 몇억, 몇십억씩 이렇게 지출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옛날처럼 봉투에다가 월급 담아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옛날에 이제 80년대 이럴 때는 노란 봉투에다 월급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돈을 월급 받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융투자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금융투자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거래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불공정성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보다는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뭐 빌려받는다 이런 경우에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은행에 갔는데 창구에 그 직원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의심이 돼요. 이게 문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어디에 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금 관련된 대출 관련된 상품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걱정이 되거든. 이게 맞는 건지 직접 찾아가서 실제 그러한 업무를 하는지 전화상으로는 잘 안 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만큼 이거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윤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윤리적인 측면. 자, 그 다음에 예금과 다르게 금융투자 상품의 대부분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죠.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97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거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100만 원 맡겨 투자했는데 왜 손실을 보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윤리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산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는다. 그럼 이게 직무윤리가 없으면 고객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고, 자, 네 번째 직무윤리의 준수. 이거는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보호가 되는 거죠. 분쟁이 있다. 그러면 우리 법 규정이나 윤리 규정에 맞게 나는 처신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그게 고객에게 손실이 왔다. 그럼 나는 면피를 할 수 있죠. 왜? 나는 법 규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준수했습니다. 윤리 규정에 따라 준수했습니다. 나 책임 없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죠. 윤리 규정하고 법 규정은 다 준수해서 행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거에는 합리적 인간상,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금융상품을 다 이해하고 투자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알기만 하고 다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상황 판단, 사리 판단 잘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데 합리적 인간상. 근데 현실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런 합리적 인간상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취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직무윤리를 확립해서 이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금융 정보 측면에서는 약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직무윤리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사전 예방 기능도 있고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이게 회색지대인데 법 규정으로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이제 윤리적인 것으로 좀 메꾸는 윤리 규정도 준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반영 못하는 것을 윤리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적 제재 수단의 성격을 포함한다. 직무윤리는 자율규제 성격이지만 그냥 법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건 도덕적인 거 아니야 생각하신데 직무윤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강제적 제재 수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직무윤리는 그러한 강제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어디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자산 운용사의 금융업과 관련된 직무윤리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직무윤리의 이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적용 대상은 자본시장법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준용하는데 적용 대상자가 그건 좀 잘 기억하셔야 되죠.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이자다. 그럼 여기 이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재무행위다 이렇게 직무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업과 관련된 거겠죠. 자,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행위다. 네. 그래서 이거는 회사, 그 다음에 고객, 자본시장까지 모두 확장된 개념입니다. 확장된 개념. 그래서 직무행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맡은 바 업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으로 다 연계가 되는 모든 행위가 다 포괄이 되는 거예요. 좀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종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수를 받았느냐 대가관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계약관계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계약관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 보유자가 했던 직무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무를 하는 어떤 행위 자체를 한 주체는 모두 대상이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적용 대상자는 전문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증이 없지만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 그 다음에 고용계약, 위임계약, 보수 유무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거 다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픽 3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 준칙의 내용들인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겠네요. 고객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자, 고객에 대한 의무는 이제 고객 우선 의무와 신의 성실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 기준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윤리 준칙에 반영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 의무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게 고객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내가 성심성의껏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의무인 것이고 본인에 대한 의무는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내가 투자자산 운용사인 내가 법규 준수하고 자기 액션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전문 지식을 계속 함양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뭐
우리 같은 금융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쭉 설명하면 고객이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고객에 대한 이제 피해가 결국은 나로부터 야기되는 거니까 내가 배상 책임을 지거나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스스로가 학습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과 끝나고 어디 술 마시러 놀러 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자기 혁신, 나를 때려야 돼요. 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아닌가요? 가죽으로 나를 자꾸만 채찍질하는 거. 그게 혁신 아닌가? 예. 그래서 채찍질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피곤한 눈을 막 부비면서 졸리지만 또 책 한 번 더 보고 새로운 이제 금융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 예.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혁신 의무. 그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 막 어느 정도 이제 품위를 지켜야지. 그 맨날 옛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이런 것도 품위 유지 의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사적 이익 추구하면 안 된다. 고객이 맡겨놓은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착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 정보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 이건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임직원 간의 상호 존중 의무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경영진의 책임, 회사에서 어떤 경영진의 책임. 위반 행위가 있으면 즉각 보고해라. 그다음에 고용계약 종료 의무. 우리가 이제 고용관계 끝났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내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내가 전에 있던 회사와 상관없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에서 근무했는데 삼성증권에서 그만두고 나왔다. 그럼 삼성증권에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주요 정보라든지 거기서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준수해야 될 윤리적 기준이 있다. 그럼 대외 활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이제 SNS나 아니면 카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런 데다가 막 소스를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정보에 따라서 어디 뭐 투자를 실행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의 작전 같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작전 세력처럼.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제재가 필요하다. 대외 활동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뭐 시장 질서를 존중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적 뭐 시장 질서 이런 것들, 자유시장 경제에 추구를 하는 거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주가치 극대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가 주주가치 극대화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 그래서 단순히 돈벌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 경영의 한 측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일수록 평판이 좋아지고, 그런 평판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회적 책임도 사회에 대한 의무로서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고객에 대한 윤리 기준,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윤리 기준, 회사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면 상식적인 거잖아요. 너무 올토당토안하게 예를 들면 고객 의존 의무가 회사에 대한 의무는 아니잖아요. 고객 우선, 딱 고객이면 고객에 대한 의무구나, 이렇게 고객 우선이면 고객에 대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음은 이제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에 해당되는 것은 네 가지 의무 또는 원칙이 있다. 자, 기본 원칙이 있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고,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의무도 좀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 원칙이 있고,
기본 원칙은 고객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의 이제 근간이 된다. 예. 고객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상충 방지. 네,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네, 둘 다 이제 의무죠, 의무. 네. 의무면 이거는 강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의무예요, 법적 의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할 때 자본시장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상당히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법적 의무로 이런 것들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 의무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이행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보 이제 비대칭 문제라든지 고객은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이해상충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내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면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거나 예?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매를 했다가 또 매수를 했다가 환매를 했다가 펀드에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고객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금융회사의 주된 자기들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무, 상품 개발 단계, 상품 판매 전 단계, 상품 판매 단계, 상품 판매 후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취해야 되는 규정과 절차 이런 것도 뒤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법적 의무로도 중요하다. 그 다음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한 윤리. 예, 이게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3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고 기본 원칙 이런 것들, 요 의무 2가지 의무는 법적 의무에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 관련된 부분에 이제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먼저 고객 우선, 신의성실에 해당되는 부분들. 먼저 이제 거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 원칙, 고객 우선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은 선관주의 의무다. 선관주의 의무는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량한 네. 그럼 선량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내 거인 것처럼 관리하는 거야. 이게 나의 소유인 것처럼 관리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무원.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보통 예를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반 주민에게 어떤 이제 우편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 보냈는데 계속 반송돼. 그럼 됐으니까 그냥 반송됐나 보나. 그냥 넘어가. 그러면 이제 거기 과태료 같은 걸 안 내면 결국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일에 이게 내가 과태료를 직접 받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빚을 받아야 되는 상환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우편으로 등기 보냈는데 계속 연락 없다 그러면 그냥 말까요? 뭐 이사 가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한번 찾아가 본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사 갔다고 한 다음에 한번 추적을 해본다든지
하겠죠.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가 공무원이니까 뭐 연락해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라 그런 뜻인 거죠. 자, 선관주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근거를 하는데 그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개 구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이거는 결국 직무윤리의 법제화인데 법률상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로. 자, 기본 원칙 중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윤리 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률상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화되어 있다 안 된다?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여러 가지 처벌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금융소비자가 고객이죠. 회사가 이제 종사자다 이렇게 하면 시민관계가 있으면 그 전제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 우선 원칙, 신의성실 원칙을 갖추는데 이거는 이제 직무윤리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험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 교재 토픽 5에 교재에도 뭐 2대 기본 원칙, 고객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좀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법률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 우선 원칙은 읽어보시면 그냥 어떤 선언적인 표현 같은데 신의성실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기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니까 자본시장법에서도 표현이 돼 있고 민법에도 신의성실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성실에 쫓아 행사를 하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제화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토픽 하도록 하겠습니다.